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무겁고 아프고 하지만 반드시 들어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73세. 평생을 단 한 가지 목표로 살아온 어머니입니다. 바로 아들을 지키는 것. 장애를 가진 아들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것. 그 어머니의 이름은 박순자. 그리고 그녀의 아들 민수.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의가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를 키우신 분이 계신가요? 손주를 돌보고 계신 분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더욱 가슴에 와닿으실 겁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가. 박순자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민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김 그리고 따뜻한 밥. 민수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 순자 어머니의 목소리에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45세의 민수. 키는 크지만 어딘가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수는 지적장애 2급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도 김치찌개예요? 좋아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밥상에 앉았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웃음, 40년 넘게 지켜온 웃음입니다. 순자 어머니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평생 돌봄이 필요할 겁니다. 그날 순자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순자 어머니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민수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교통사고로. 여보, 우리 민수 어떡해요? 제가 혼자 어떡해?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순자 어머니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 홀서빙,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파출 일을 다녔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 노인을 간병하는 일, 잠은 하루에 4시간. 그렇게 번 돈으로 민수를 키웠습니다. 병원비, 치료비, 특수학교 비용. 돈이 들어가는 곳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지켜야죠. 민수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자랐습니다. 말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2살에 할 수 있는 것을 민수는 7살에 겨우 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8살이 되어서야 제대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순자 어머니가 포기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한 번만 더 해보자. 엄마가 잡아줄게. 엄마 힘들어요. 조금만 더, 응? 우리 민수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신연령은 10세 정도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동네 슈퍼에 심부름도 가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순자네 아들 민수 참 착하지. 그러게 항상 웃고 인사 잘하고. 순자 씨가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는지 다들 알잖아. 동네 사람들은 민수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돼 큰 욕심 없이
조용히, 평화롭게.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나 쉽게 깨졌습니다.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민수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엄마, 저 산책 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차 조심하고. 네, 엄마. 민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민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상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김모 씨 52세라는 상점 주인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에 민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놈 맨날 여기 왔다 갔다 하네 보기 싫어. 장애인이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장애인이면 집에나 있지 왜 돌아다녀? 김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편견과 혐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김 씨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낮부터 소주를 마신 상태였습니다. 민수가 상점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자 김 씨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 민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요. 그래 너 왜 자꾸 우리 가게 앞을 어슬렁거려? 어슬렁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뭐? 말을 그따위로 해. 기분 나쁘게. 김 씨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해요. 저 그냥 갈게요. 민수는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어디가? 내가 말하는데. 아파요, 놔주세요. 장애인이면 집에나 있지. 왜 돌아다녀서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 씨가 민수의 머리를 세게 밀쳤습니다. 쿵! 민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아파요. 민수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리긴 뭘 때려. 너 같은 게 사람한테 대들어. 김 씨는 쓰러진 민수를 발로 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살려주세요, 엄마. 민수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짓이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멀리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을 뿐입니다. 영상에는 이미 쓰러진 후의 민수만 담겼습니다. 처음부터 찍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놓쳤습니다. 결국 한 아주머니가 김 씨를 말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사람 죽이려고 그러세요. 김 씨는 그제야 멈췄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어머니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집에 있던 순자 어머니는 이웃집 할머니에게서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자야, 빨리 와. 민수가 맞았어. 지금 119 왔어. 뭐라고요? 민수가. 순자 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어. 구급차 안에서 민수는 눈을 뜨고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파요, 무서웠어요.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순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민수를 진찰한 후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머리에 열상 OCM, 늑골 타박상, 전신 타박상 전치 3주 진단입니다. 선생님, 우리 민수 괜찮은 거죠? 생명에는 지장 없죠?
네, 다행히 뇌 손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정신적 충격. 순자 어머니는 그 말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민수의 정신 연령은 10세. 이런 폭력을 경험한 아이가 받을 트라우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민수.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왜 맞은 거예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다고? 장애가 있으면 무시당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럼 왜 저를 때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그날 밤 병실 의자에 앉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반드시 저 사람을 처벌받게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순자 어머니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혼자 경찰서에 갔습니다. 제 아들이 폭행당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관은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어제 오후 3시 동네 상점 앞에서요. 가해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 상점 주인 김모 씨라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자 어머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양쪽 진술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양쪽이요? 우리 아들은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그래도 절차상 양쪽 진술이 필요합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상대방도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진단서요? 네, 손목 염자 일주 진단이라고 합니다. 민수 씨가 먼저 자신을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민수는 사람을 밀 힘도 없는 아이예요. 그래도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지적장애 2급이에요. 정신 연령이 10세 수준이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인이기 때문에 순자 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지만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 그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럼요? 그 다음에는 그 아저씨가 저를 때렸어요. 언제요? 어떻게요? 그게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경찰관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랬는지요? 저는 모르겠어요.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 어머니가 급히 민수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천천히 말해.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서는 조사가 안 됩니다. 증인 신문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옆에서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순자 어머니는 막막했습니다. 한편 가해자 김 씨는 침착하게 자기 주장을 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저를 밀쳤어요. 김 씨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왔습니다. 제 의뢰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먼저 공격을 받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한의 힘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최소한이라고요? 순자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렸어요. 전신에 멍이 들었고요. 이게 최소한입니까? 진정하세요, 어머니. 경찰관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어머니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를 찾아봤지만 그 위치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근처 상점의 CCTV도 확인했지만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도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리만 들었어요. 보진 못했고요. 저는 이미 쓰러진 후에 봤어요. 유일한 증거는 한 사람이 찍은 휴대폰 영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는 민수가 이미 바닥에 쓰러진 후의 모습만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폭행 장면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의 말에 순자 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러면 둘 다 벌금형 받고 끝날 것 같은데 합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합의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관없어요.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순자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번 돈은 모두 민수를 키우는 데 썼습니다. 저축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한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도와주세요.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도 진단서가 있어서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럼 포기하라는 겁니까? 순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순자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폭력입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순자 어머니는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현장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목격자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점들을 일일이 방문하며 증거를 찾았습니다. 순자 어머니도 함께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자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날 뭔가 보신 거 없으세요? 아니요, 저는 안에 있어서. CCTV는요? 고장나서 작동 안 했어요. 한 곳, 두 곳, 10곳. 계속 찾아다녔지만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밖에 나가 있었는데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요? 김 씨가 장애인은 집에 있어야 한다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정말요? 그럼 정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사실을 말씀드려야죠. 작지만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김 씨가 민수의 장애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 한편 사건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동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자 어머니를 응원했습니다. 순자 씨,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민수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정말 속상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김 씨도 화났을 수 있죠. 민수가 자꾸 가게 앞을 서성거렸다잖아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악플이 달렸습니다. 장애인이면 집에 있어야지. 양쪽 다 잘못 있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난리. 요즘 장애인들 너무 권리만 주장하는 것 같음. 순자 어머니는 이런 댓글들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민수는 사람이 아닌 건가요? 변호사가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고요?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고 자식인데. 세상에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정에서 이길 겁니다. 순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또 지면 민수는 또 얼마나 상처받을까? 민수는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 밖에 나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엄마, 나 밖에 나가기 싫어요. 왜 민수야? 또 맞을까봐 무서워요.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같이 있을게. 그래도 무서워요. 민수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안 돼. 때리지 마. 아파.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그때마다 민수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꿈이야, 꿈. 엄마 무서워요.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런 밤이 반복되었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혹시 또 악몽을 꿀까봐 항상 민수 옆에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불기소 처분. 네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합니다. 순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변호사가 급히 순자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불기소라니 왜요? 우리 민수는 분명히 맞았는데. 증거 부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민사소송이 남았습니다. 민사소송.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졌어도 민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싸워야 하는 건가요? 네. 다시 시작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년은 걸릴 겁니다. 1년. 73세의 순자 어머니에게 1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합시다. 정말 하시겠어요? 힘드실 텐데. 제 아들의 사람됨을 인정받고 싶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순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2024년 3월 5일. 드디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순자 어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애인 인권 단체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 순자 어머니는 그들을 보며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김모 씨는 나오세요. 김 씨가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진술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혐오 범죄입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가혹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민수의 진단서, 현장 사진, 휴대폰 영상. 재판장님, 이 영상을 봐주십시오. 법정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민수. 왜 때려요? 아파요. 그럼에도 김 씨는 계속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게 사람한테 대들어.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번을 봐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저렇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영상은 전체 상황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처음 부분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피해자가 먼저 제1외인을 공격했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원고 측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연령이 10세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이 먼저 공격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고인, 진술하세요. 재판장이 김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를 한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저를 밀쳤고. 거짓말. 방청석에서 순자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정숙하세요. 재판장이 경고했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계속 진술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우리 가게 앞을 서성거려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저를 밀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 겁니까? 폭력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방어라고 하기에는 과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당황해서. 피고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제1회인도 손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진단서가 있습니다. 손목 염좌 일주라는 진단이 전치 3주 진단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상처는 상처입니다. 법정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때 목격자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동네 슈퍼주인 박모 씨였습니다. 증인, 그날 상황을 본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가게 안에 있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였습니까? 김 씨가 장애인은 집에 있어야 한다고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요? 민수 씨는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민수 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절대 아닙니다. 민수 씨는 겁에 질려서 도망가려고만 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증인은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김 씨의 발언은 명확히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라고요?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장애인은 집에 있어야 한다는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장애인 혐오 발언입니다. 재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증인, 그 외에 본 것이 있습니까? 네, 제가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미 민수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김 씨가 계속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멈추라고 말했습니까? 네, 그만하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한두 번 더 찼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다음 증인 나오세요. 이번에는 또 다른 목격자였습니다. 동네 할머니 김모 씨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봤습니다. 민수 씨는 그냥 지나가고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네, 민수는 착한 아이예요. 항상 인사 잘하고 절대 남을 해치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해 있습니다. 증인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민수를 어릴 때부터 봤다고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제가 더 잘 알아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수, 재판장이 경고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자 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자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지적장애 2급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달랐습니다. 계속하세요. 말이 느리고 걷는 것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착한 아이입니다. 순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남을 해친 적이 없어요.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사람을 먼저 때린다고요. 진정하세요. 증인, 진정하라고요? 제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맞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순자 어머니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 피고인은 장애인은 집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장애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증인, 제 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산책할 권리가 있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권리가 있어요. 순자 어머니는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우리 민수도 사람입니다. 방청석은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법정이 잠시 쉬는 동안 순자 어머니는 복도에서 무너졌습니다. 엄마,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제일 좋아요. 민수의 순수한 말에 순자 어머니는 더욱 울었습니다. 휴정이 끝나고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장애인은 거리를 걸어서는 안 됩니까? 장애인은 맞아도 되는 존재입니까? 피해자 민수 씨는 45세의 성인입니다. 하지만 정신 연령은 10세입니다. 그는 평생 누구도 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주기를 바랍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라는 메시지를, 장애인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발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때 제가 화가 나서 그리고 술도 마셔서 그게 변명이 됩니까? 아니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 일정은 추후 통지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순자 어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길 수 있어요. 민수야, 이길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순자 어머니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 우리 민수를 위해서. 2024년 5월 15일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민수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은 만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판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고인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유죄. 순자 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장애인은 집에 있어야 한다는 발언은 명백한 장애인 혐오 발언으로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드러낸다. 피해자는 정신연령이 10세 수준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반성의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한다. 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장애인 인권 교육이 얻은 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한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순자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 최소한 우리 민수가 인정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계획이요? 그냥 우리 민수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범하게요? 내 산책도 하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그런 평범한 일상 말입니다. 순자 어머니의 말에 기자들도 숙연해졌습니다. 판결 이후 언론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장애인 폭행 사건, 가해자 유죄 판결, 사회적 약자 보호 사법부가 나서다. 73세 어머니의 눈물, 정의를 지키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댓글도 달렸습니다. 순자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 장애인도 사람이다. 당연한 걸 왜 이제야. 물론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면 실질적 처벌이 아니잖아. 이 정도로 끝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장애인 인권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장애인 혐오 범죄를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작지만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어머니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판결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긴 거죠? 응, 민수야, 우리 이겼어. 그럼 나쁜 아저씨 벌 받는 거예요. 응, 벌 받아.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밖에 나가도 되는 거예요? 순자 어머니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에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순자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실질적인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김 씨는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게 정의일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최소한 유죄 판결이 났다는 것, 최소한 민수가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며칠 후 순자 어머니와 민수는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판결 이후 처음으로 나가는 산책이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옆에 있잖아. 공원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동네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수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민수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민수야, 건강하게 지내. 많이 좋아진 것 같네. 순자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순자 어머니는 이웃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래? 뭐가 좋았어? 사람들이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서요. 저도 사람인 것 같아요. 순자 어머니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너는 사람이야. 당연히 사람이지. 그럼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응, 이제 괜찮아. 하지만 순자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민수는 혼자 남게 됩니다. 그때 민수는 안전할까? 어느 날 저녁 순자 어머니는 민수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거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잖아. 엄마도 나이가 많아.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없으면 저 어떡해요? 그래서 엄마가 준비를 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랑 얘기도 하고 있고. 준비요? 응, 엄마가 없어도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야. 순자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바라는 건 단 하나야. 내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엄마. 이번 재판이 그 첫걸음이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장애가 있어도 너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자 어머니와 민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2024년 가을 현재 순자 어머니와 민수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수는 예전보다 많이 밝아졌습니다. 가끔 공원에도 나가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눕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러워하지만 예전처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민수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사회가 변할 수 있다면, 민수 같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입니까? 장애인은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습니까? 통계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매년 장애인 대상 범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증거 불충분, 합의 종용, 형식적 처리. 약자는 법 앞에서도 약자일 때가 많습니다. 순자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싸웠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승리였습니다. 제가 포기했다면 우리 민수는 영영 사람 취급을 못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싸웠고 법정에 섰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유예. 많은 분들은 이것이 약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 최소한 민수가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순자 어머니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민수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힘이 약해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약자는 더 약하게, 강자는 더 강하게.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순자 어머니는 73세의 나이에도 싸웠습니다. 법정에 섰고 증언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3천만 원의 배상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민수도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를 세상에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리에서 약자가 폭력을 당하는 것을 본다면 제발 외면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신고라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만나면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자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약한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사회가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 약자가 보호받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